말씀드린 대로 제작하신 굿즈는 선생님 댁으로 바로 선물로 배송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네, 선생님들 보시면은 요즘 굿즈 만들기를 진짜 많이 진행하시는데 보통 기업이나 단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받으신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굿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 반 애들이랑 저랑 9번 띠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스타벅스를 다닌 세대라서 그런지 커스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어서 1인 1테이블이 자기 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배경화면을 말도 안 했는데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커스텀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즈를 만드는 것도 가끔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개 뽑는 추세에서 이제 각자 개인별로 디자인을 뽑는 형태로 많이 아이들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지금 도입됐는데 지금 올해 1, 2학년 도입됐는데 학생 주도성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실에 있으면 주도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좀 무기력하게 앉아있다든지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근데 학교가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자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뭘 배울지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굿즈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성공 경험을 선물해주기 참 좋은 수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애들이 주도성이 발휘되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책에서 봤을 때 좋아하고 흥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을 때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수업의 문제로 가지고 올 때를 좋아하는데 사실 교과 수업에서는 이것을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취 기준을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아무리 초등이더라도 수업을 마음대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현할 때 저는 창체에서 구현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하는 데 있는데 사실 교사들이 자기 수업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창체까지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버겁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800시간 이상의 수업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주도성 있게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저는 2021년부터 굿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항상 성공했던 수업이 여기오기 때문에 발전해 가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삶과 연계한다. 근데 자신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끝까지 제작에 참여해서 실제로 사용해보는 경우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서 저는 이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선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 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도 사실 선물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이제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구현해본 수업으로는 디자인 툴에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실제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장까지 해서 직접 이제 가정으로 보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저한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실제로 사용하신다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도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세팅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굿즈 어떻게 만드는 거냐?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엄청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게 제작 이미지를 제작을 하면은 요즘은 업로드만 하면은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업로드 및 편집하고 주문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실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 굿즈 제작 연수를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메시지로 많이 행정실에서 가입을 안 해줘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조금 알아보시면은 100개부터 주문한다든지 한 개만 주문이 가능하더라도 애들이 가입할 수 없다든지 행정실 결제를 또 100건 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100명 있는데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교사가 이미지를 다 수합을 해서 하나하나 올리는 식으로 굿즈를 제작하게 되면은 퇴근과 저의 삶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시도를 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올해 이 학생 계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써보면은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던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대 계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가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애들이 가입해서 애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애들 탓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만들어주면 되게 미안해 했었거든요. 틀리고. 근데 제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일괄 등록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 계정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선생님 계정에 아이들을 등록을 하면은 같은 아이디가 2번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행정실 학교 아이디로 만드셔야 돼요. 같은 주소가 2번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일괄 등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초대 계정 등록하기를 보면 이게 엑셀 업로드가 있는데 혹시 경기도 선생님들 계실까요? 경기도 선생님들은 눈을 살짝 감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셀이 업로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구글 시트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올리면 되는데 2번 작업하기 싫으시면 구글 시트에 가족이 누르셔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복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은 사용 중인 건 이렇게 사용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수정해서 올리면 되고요. 오늘 제공해드린 거는 이제 초대 계정으로 여기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진 계정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계정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이 초대 계정 로그인으로 하셔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초대 계정에 애들이 만든 게 교사한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학생이 100명이라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 개개인 아이디로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다 고쳐주고 하는 굉장히 열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아이들 거 편집한 걸 마지막을 좀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누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선생님들이 어른이시고 오늘 선물을 위해서는 이제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까지 하시라고 할 건데 절대로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돼, 애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장바구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장바구니에 넣으면 교사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저도 많이 진땀 흘렸거든요. 24명인데 2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 거 없는 거 4개 계정을 아이디를 또 들어가 보면은 꼭 장바구니에 있습니다. 열받아서 다시 보관함으로 넣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장바구니로 넘어가면 최종 편집이 됐다는 뜻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선생님 계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만든 작품을 모두 보고 수정이 가능한 게 좋고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면 이 6학년 친구들이 매우 잘할 것 같지만 매우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성질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봐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거 시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여기 공유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일정하게 원하는 틀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를 누른 다음 공유 코드를 생성하면은 공유 상품 불러오기에 코드를 넣어서 애들이 템플릿처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미리 만든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면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임 스티커 만들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지금 로그인 다 되어 계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선생님들 지금 여기 들어가신 로그인 이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 이렇게 상품 담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니고 몇 개 만들었는지는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보관함을 보시면은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만든 건데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 제일 먼저 보관함부터 한번 해보실 건데요. 여기 톡딱샵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 보관함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비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임 스티커를 만들 거예요. 네임 스티커를 만들 건데 애들한테 이제 고르라고 하면 네임 스티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못 고릅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주기 위해서 제가 공유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 기능은 다른 교사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 같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로고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원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음 업무 담당자한테 아까 장바구니 공유한 것처럼 이렇게 상품을 공유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유 코드를 제가 지금 생성을 했는데요. 이 공유 코드를 지금 여기 써주시면은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27T5 검색어 아니요. 검색어 입력 아니고요. 잠시만요. XIT X1T 같아요. 네. X.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판 IX1T 복사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데 올려줍니다. 복사해서 긁으라고.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으면요. 여기에 공유 상품 등록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입력해 보시겠어요? 공유 상품 등록에 코드를 눌러주세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안 나오나요? 재소문 상관없나요? 상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색에서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 검색이 되면서 지금 편집하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받으신 선생님은? 네. 그러면 교사가 만든 템플릿에 바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시간을 훨씬 많이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들 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관함 들어온 김에 이제 볼 건데요. 보관함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기능은 요건데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하신 선생님을 제가 안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26번이 했다. 공유 예시 누가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누가 안 했는지를 이제 잡아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대 계정, 그리고 내가 만든 거랑 애들이 만든 거랑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트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은 초대 계정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하기 기능을 잘 요긴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수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스티커 중에 네임 스티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 있냐면 스티커 중에 네임 스티커. 애들이 이 네임 스티커를 좀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선택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 고르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리고 네임 스티커를 오늘 실습하는 이유는 사실 직원분들한테 죄송한데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반 학급 운영비가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굿즈 10,000원짜리 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 훈련시키는 용으로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들 원하시는 거를 한번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개 있거든요. 애들은 뭐 유광이 뭐예요, 무광이 뭐예요 하면 유광은 번떡거리는 거, 무광은 빛이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주문 수량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네임 스티커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랑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빨간 선이 칼선이에요. 칼선이 뭐냐면은 기계가 여기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 밖으로 가면 다 잘려나간다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고요. 선생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데 뒤로 가기가 안 돼요. 뒤로 가기를 하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이 레이아웃에 가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른 거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은 실습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네임 스티커의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 텍스트 기능입니다. 여기 텍스트 들어가시면 이름을 한번 자기 이름으로 바꿔보실까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면은 한 방에 바뀝니다. 네.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하고 여기 이름, 여기 까만 색깔 점이 있는 것도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신 다음에 변경사항을 누르셔야지 네,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숲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은 글씨체도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바뀝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바꿔봐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요거 넣는 거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 라고 말한 다음에 여기 스티커를 누르시면은 아쉽게 아직까지 검색 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면서 요구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기능 넣어줘라. 이렇게 하시면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손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똑딱샵은 반드시 컴퓨터실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패드에서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크롬북 쓰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크롬북에서는 구현이 잘 되기 때문에 패드 쓴다 이러신 학교는 컴퓨터실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누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축키보다는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끌고 오면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을 누르면은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른이라서 선생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 내려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쫙 한 다음에 내려가서는 말 안 시키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질문 있는 사람만 조용히 손들라고 하고 애들이 끊임없이 만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애들 취향이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도 요거 이름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꾸며 보시겠어요? 왜 지금 하셔야 되냐면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만져 보세요. 그래서 하셔야지 아이들이 돌발로 질문했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배송 받으실 거니까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눌러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안타깝게 그 그림 요소는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각각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사람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엄청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도 디지털 역량이 높은 친구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자기가 좋아하는 웹툰 이미지를 다운받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왼쪽에 이거 이따 할 건데
네, 못 들으셔도 돼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여기 사진 누르시면 여기 맨 아래 사진 가지고 오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사진은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투닝이든 미리 캔버스든 캔버는 거기서 만든 이미지를 여기로 이제 끌고 오는 거를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원래 있는 이미지는 옮길 수 없나요? 원래 있는 이미지요? 네, 저기 고속 모양을. 아, 옮길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 그냥 끌고 가시면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얘가 잠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자물쇠 버튼이 혹시 여기 오른쪽에 자물쇠 버튼이 잠겨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잠겨져 있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풀르셔야 돼요. 네. 같이 해봐야. 네. 저도 이거 하면서 하는데 애들이 돌발 질문하는데 진짜 많거든요. 매우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눌러봐. 이렇게 하면서 얼른 눈 돌리면서 저도 막 쳤습니다. 네. 네. 근데 네, 해봐야지 할 수가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막 애들 엉망으로 만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잘 봐요. 그리고 사실 지우는 방법도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누르시고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은 없어집니다. 네. 휴지통 모양. 그리고 딜리트 눌러도 사실 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수업 좋아하는 게 애들이 저한테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컴퓨터실 가면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 걸면 짜증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패드에다가 이거 사용 방법을 PDF로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대학생 애들 보듯이 이렇게 삼성노트에다가 들고 가거든요. 그럼 더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해서. 근데 제가 지금 웃자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들한테 많이 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느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좀 가서 봐줘야 되거든요. 정신없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셔야 되고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이 네임 스티커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인터넷 활용 능력이나 컴퓨터와 좀 친해지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자기 캐릭터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여기다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애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하셨을 텐데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편집 종료를 눌러보시겠어요? 네. 아쉬우시겠지만 편집 종료를 누르시고 그러면 메시지가 뜹니다. 정보를 입력하셨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한 다음에 종료하기를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보관함에 가시면은 선생님들은 지금 2개가 있으실 거예요. 맞으시죠? 근데 저는 지금 엄청 많아요. 왜냐면 각 초대 계정에서 올라오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 지금 만드신 거에서 수정 타이틀을 한번 수정해 주시겠어요? 네. 무슨 초 교사 누구 이런 식으로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애들한테도 요 타이틀 수정하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시면은 이제 30명 내외일 텐데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한 학년 들어가시면 막 200개씩 관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초대 계정이 뜨기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신정 선생님 어디 계세요? 강신정 선생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아하세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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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들이시잖아요. 절대로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은 결제 안 해준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담임이 꺼내서 결제해주지만 안 그러면 교사의 수고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보관함에 2개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공유 받으신 거 한번 삭제해 볼게요. 요거 누르시고 선택 삭제 누르면 없어지거든요. 이거 없어지면 완전 삭제라서 복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만든 거 받으실 것만 놓고 이제 이거 네 여기까지 지금 네임 스티커 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보기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애들이 품위 금액 안 맞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거는 안 그러는데 이 네임 스티커만 좀 특이해서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애들이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면 요건 장수 추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더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해지면 이렇게 장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늘리면은 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맞는 게 왜 그럴까 궁금하실까봐. 네. 그래서 그리고 혹시 난 예산에서도 2장씩 만들 거다 그러면은 각각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로 이어서 만들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애들 거 보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임 스티커만 좀 이렇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임 스티커 만들기 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네임 스티커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스티커로 들어가서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하시면은 네임 스티커 만들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요 뚝딱샵에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고학년은 여러 가지를 수업을 붙여서 마지막 결과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누르고 선생님 지금 잠깐만요. 제가 결제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를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담지 말아주세요. 일단 한 번 할 거라서. 그러면 여기 장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견적서랑 에듀파인 견적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끝끝내 가입을 거부하시면은 이 견적서를 내시면 됩니다. 제가 굿즈 만들기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내돈내산이었거든요. 가입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문하기를 하면은 당황하지 마셔야 될 게 배송료가 꼭 붙습니다. 배송료까지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후불 결제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배송료가 붙는데 또 품목마다 붙기도 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돈을 하시는 게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해봤고요.